여러분, 사주 보러 갔을 때 이거 안 물어보면 그냥 돈 날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과거에 사주를 볼 줄 모를 때 사주 보는 거에 맞들려서 한 100만 원은 넘게 쓴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느낀 게 사주는 진짜 보는 사람마다 편차가 너무 크다 였어요. 그리고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천차만별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때 느낀 걸 토대로 돈 낭비 없이 사주 상담 뽕 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주를 점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제가 사주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 부자 될까요? 제 사주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양반이고 그냥 질문도 주지 않은 채 그냥 한번 알아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 내년에 무슨 일을 할지 한번 쭈르륵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거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물어보려면 사실 사주 상담이 아니라 점을 보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점은 어떤 영이 몸에 들어와서 이 사람에 대한 걸 그냥 줄줄줄 읊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은 너 지금 나가면 사고나, 몇 월 며칠에 너 좋은 일 있겠어,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주는 좀 달라요. 사주라는 건 정확히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래서 너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조금 가난할 수도 있어. 너는 이런 대운이 오면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가게를 닫으신 분도 계시고 실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다들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가장 큰 부자가, 그것도 일반인이 부자로 가장 많이 바뀐 때도 이 코로나 때였대요. 같은 상황을 두고 누구는 왜 힘들다고 진작 포기하고 누구는 이 순간을 왜 기회로 여겼을까요? 이게 바로 태어난 기질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러 가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나는 뭘로 태어났어요? 내 기질은 뭐예요? 입니다. 왜 흔히들 사주 보러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보석으로 태어났어. 너는 큰 바다로 태어났네? 너는 한여름에 시원한 비 같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일간이라는 자리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일간이라는 건 사주팔자 중에서 윗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칸, 이 자리를 일간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내 캐릭터, 내 성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들 해요. MBTI에는 16글자가 있는 것처럼 사주에는 60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나의 일주가 뭔지만 알아도 엄청 유용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을축일주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을축일주라고 치기만 하더라도 해당 일주에 대한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또 2026년 을축일주라고 검색을 하면 내년 운세풀이까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일주 하나만 알아도 굳이 사주 보러 가지 않더라도 신년 운세를 무료로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주 보러 가서 꼭 해야 되는 질문 두 번째는 제 대운 알아봐 주세요 입니다. 흔히 대운이 들어왔다고 하면 좋은 운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대운은 그 뜻이 아니라 큰 운이라는 뜻이에요. 10년간 들어오는 운을 뜻하는데요. 사주는 내가 어떤 차종으로 태어났는지를 보는 거고 대운은 내가 10년간 어떤 길을 달릴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10년의 기運이 갈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세운도 함께 보시는데 대운과 세운의 힘을 비율로 따지자면 대운이 60, 세운이 40 정도예요. 대운이 괜찮으면 아무리 세운이 흉해도 6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만 세운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대운을 맞이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사주에서는 중요합니다. 사주 보러 가서 물어봐야 될 것 세 번째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운과 해가 되는 기운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사주 전문 용어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용신, 해가 되는 기운을 기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앞에 운세를 금방 점칠 수 있어요. 용신이 들어오는 대운, 용신이 들어오는 세운, 용신이 들어오는 하루의 운, 이것만 알더라도 내 삶에 중요한 약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운법 또한 찾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화가 용신이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화용신자 개운법이라고 쳐보시면 이 또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기신이 물이라면 물이 안 좋은 사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주 보러 갔을 때 꼭 피해야 될 철학관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현대시대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해주시는 분을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그냥 물이 많으시니까 물과 관련된 직업을 하세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라면 피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못 알아듣는 용어를 굉장히 남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은 편관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관이 많으면 팔자가 사나워 칼을 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식신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답답하신 상황이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정말 그냥 늘어놓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불친절하고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14년은 안 돼. 14년. 그때가 나. 넌 그거 안 맞아.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아. 얘는 너랑 안 맞아. 복이 없어. 너 얘랑 어울리면 너도 곧 복이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 정말 보기에는 시원시원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주팔자에 나온 것만 일방적으로 해석해 주는 분이에요. 이건 정말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닌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어떤 질문을 반대로 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막연한 질문보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팔짱 딱 끼고 너 이거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해서는 사주는 돈 낭비입니다, 여러분. 저 언제 부자 돼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제 사주와 맞을까요? 제 기질과 맞을까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저는 몇 년도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주가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궁합입니다. 여러분들은 궁합을 남녀 사이의 관계로만 보잖아요. 근데 정말 저 높은 CEO나 진짜 알만한 유명인들은 동업을 할 때도 이 사주를 보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제 경험담인데 저도 함께 일을 할 때 뭔가 묘하게 안 맞는데? 사람 자체는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충돌이 날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보면 저랑 정말 궁합이 안 맞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 그럴 때는 이 사람과의 궁합을 함께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은 사주 상담은 이것처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윤곽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만 잘 준비해 가셔서 상담비 버리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힌트를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발빠르게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